오늘은 신경계 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분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고 한시라도 빠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3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벌써 저희 유튜브 채널을 만든 지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신경과 의사 생활을 2003년부터 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응급실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신경과 질환 중에서 특히 더욱 위중하면서 정말 빠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즉 1분 1초라도 빠르게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정확한 치료가 들어가야 회복이 가능하고 몇 분의 시간 늦어짐으로 인해서 치료 후에 후유증이 남거나 혹은 사망하는 중한 신경계 질환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린 급성 뇌경색증 중에서 악성 중대뇌동맥 뇌경색증입니다. 악성 중대뇌동맥 뇌경색증은 중대뇌동맥이라 하여 뇌의 간범위한 부분을 담당하는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뇌경색 중에서 가장 심한 뇌경색증입니다. 뇌경색증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증상 발생과 동시에 의식 저하, 그리고 한쪽 팔, 다리의 완전한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증상이 정말 회복되기가 힘들며 사망률 또한 60에서 80% 정도입니다. 이러한 악성 중대뇌동맥 뇌경색증이 정말 위험한 건 뇌경색증이 거의 한쪽 뇌의 대부분에서 발생하게 되고 이 부분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부어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팔, 다리 부분을 주위에 이렇게 부딪히고 나서 그날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어오르는 경험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넓게 나타난 뇌경색증이 처음에는 팔, 다리 마비, 의식저하로 나타나게 되지만 이후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이 부어오르는 심각한 내부종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조금 부어오르는 것은 버틸 수가 있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뇌 주위는 머리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쪽 뇌가 계속 부어오른다면 반대편 뇌를 압박하게 되고 눌러지는 반대편 뇌에서도 기능저하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 부어오르는 뇌는 이제는 아랫부분을 누르게 되고 뇌 아랫부분에 위치한 뇌간에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흡과 심장의 중추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눌러지다 보면은 이러한 호흡과 심장 중추가 압박이 되면서 사망까지 진행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런 악성 중대뇌동맥 뇌경색증은 뇌경색증의 골든타임인 3시간 안에 치료가 가능하여 혈전용의 치료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혈관이 다시 뚫리는 게 정말 힘들고 설령 뚫린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너무 광범위한 부분에 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흐르면서 뇌출혈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안타까운 질병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뇌전증 지속 상태로 이전에 간질 중추증으로 불리던 질병입니다. 뇌전증에서 발생하는 경련 발작의 경우에서 거의 대부분 지속 시간이 30초에서 20분 이내입니다. 물론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는 경련 발작이 나타날 때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이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져서 5분 혹은 10분 정도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렇게 길게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러한 경련 발작이 멈추지 않고 5분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를 뇌전증 지속 상태라고 불립니다. 정말 드물게 나타나지만 정말 위험한 질병으로 사망률이 20%를 넘습니다. 경련 발작이 이렇게 5분 이상 지속되게 되면은 뇌가 이로 인해 손상이 되게 되고 시간이 조금 더 지속되어 30분이 넘어가게 되면 뇌의 손상이 다시 회복되지 않게 됩니다. 즉 30분 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경련 발작을 중단시켜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일정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뇌 자체가 손상이 되고 손상된 뇌는 더욱더 경련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서 더더욱 중단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경련 발작으로 인해 계속 팔, 다리와 몸통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떨리는 증상이 지속되게 되면 온몸의 근육이 파괴되게 되고 관련 근육소 수치가 상승되게 되고 이는 직접적으로 콩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폐렴, 요로감염 등의 각종 감염 위험성 또한 증가하니 이도 여유를 불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경련 발작을 중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항균인제 중에서 주사제가 있는 약제를 최고 용량으로 주사를 하고 이래도 중단이 안 된다면 인공호흡기를 단 상태에서 뇌를 완전히 마취시키는 약제를 아주 공량 투여하게 되고 이후 경련 발작이 조절이 되면 이 약제를 서서히 줄이게 됩니다. 저도 뇌전증 지속 상태 환자분을 치료한 적이 몇 차례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되면은 아마도 집에 퇴근하는 것은 포기하고 병원에서 계속 킵하면서 주원자치를 해서 경련 발작이 조절할 때까지 저도 같이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세균성 뇌수막염입니다. 대략 10년 정도 전에 육군 훈련소 훈련병이 세균성 뇌수막염을 앓았는데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타혈만 복용시키다가 사망한 적이 보고된 적이 있었고, 아마 한 번 정도 이런 뉴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보다 조금 더 전에 군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당시에도 세균성 뇌수막염 병사 환자를 몇 번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뉴스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뇌수막염은 바이러스가 원인인데, 이런 경우에는 쉽게 치료가 되고, 치료가 하루 이틀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예후가 나빠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균성 뇌수막염은 정말 중요한 질병으로 조금이라도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평생 신경학적 후유증을 가지고 살거나 아니면 사망하는 질병입니다. 사망률은 약 34%에 달하고 50%의 환자분에서 회복이 되고 나도 후유증이 남는다고 하니까 정말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뇌수막염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에 감염이 발생하는 질병인데, 세균성 뇌수막염은 뇌 주위에 세균이 감염돼서 쉽게 말하면 농덩어리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척수액이라 하여 뇌 주위에 흐르는 물을 뽑아보면 정상인 경우에는 완전 투명한 내척수액이 누른 농으로 변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한시라도 빨리 항생제 치료를 시행해야 되고, 이럴 때 항생제는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걸 때려 붓는다는 표현처럼 투여하게 됩니다. 이런 치료를 해도 예후가 안 좋고 뇌 부종이 생겨서 이를 빼준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서서히 악화되면서 사망하는 경우, 그리고 세균 감염 염증이 호흡이나 심장 박동에 감염하는 부분에 영향을 줘서 갑자기 급사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말 중요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진단하고 빠른 치료를 제대로 시행하면은 감염성 질환의 특성상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질병이니 정말 초기 대응이 중요한 질병입니다. 오늘은 신경계 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분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고 한시라도 빠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3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신경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뇌는 급성으로 질병이 오는 경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증상 발생 이후에 응급실에 내원하는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주위 혹은 본인에게 이러한 증상이 있는 분들께서는 절대로 지체하지 마시고 한시라도 빨리 119를 통해 응급실로 내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경우에 응급실도 꼭 전문적인 신경과 진료가 가능한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적절한 초응급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이후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으로 현재도 치료받는 환자분들, 그리고 간병하시는 환자분 가족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모두 힘내시고 꼭 빨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